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마산 양덕 1, 2, 합성이 구암 1, 2, 봉암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승엽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지출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수소 에카플랜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에 앞서 질의하셨던 우리 민주당 박혜정 의원님의 질의에 상당한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그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것 중에 일단 지체보상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체보상금 문제 중에 우리 플랜트가 지금 문제없다 주장하신 바에 한국가스안전산업공단에서 합격 명령을 줬습니다. 그죠? 우리 아까 그걸 눈으로 확인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관가해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합격 용도가 연료 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 전지용 수소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연료 전지는 순도가 우리가 도급 계약서에 나와 있는 순도 99.9999% 고순도 수소보다는 훨씬 낮은 순도의 수소를 연료 전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리가 흔히 수소 종류에 따라서 수요 가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연료 전지 1와트 생산하면 그 생산 전기가 2,100원에서 2,400원 나옵니다. 네. 그럼 수소도 한 그 정도 상당한 수소 금액이 들어가야겠죠? 1톤 금액이. 근데 우리 수소는 고순도 수소 생산 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 공급 가격이 1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보는 게 맞습니까? 연료 전지용 합격을 줬다고 해서 우리 고순도로 우리는 발주를 냈는데 이것을 품질이 보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질검증위원회에서 온 걸 좀 이틀 전에 봤기 때문에요. 안에 내용 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물론 제 정보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도 대행님 입장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당연히. 제 말씀은 뭐냐면 제 주장이 맞다는 판단하에 상식적으로 이것을 정상적인 수소 생산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네. 맞다고 봅니까? 예, 디테일하게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도급 계약서 상에는 순도 99.99% 고순도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데 키로당 16,000원 되는 키로당 3,000원 이하의 그레이 수소, 말 그대로 친환경이지도 않는 그레이 수소용으로 사용되는 연료 전지용으로 가능하다. 그 말은 순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맞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팩트에 맞는 거면은 방금 그건 맞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팩트가 맞는 말씀이면은 방금 말씀 부분이 그 잘못된 부분이고요. 또 그런 게 맞는지 저도 한 번 더 체크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좀 체크해 주셔서 네.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혹시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어느 한쪽은 수소 에카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고 어느 한쪽은 이 사업을 시작한 허성무 시장을 보호하기만 급급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우리는 매일 8,400만 원씩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260억입니다. 그런 부분 잘 조금 공무원분들께서도 좀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체보상금,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교각사루 이야기하면서 지체보상금 소송에 들어가는 9천만 원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체보상금, 즉 플랜트 성능이 완전 보장이 안 된다면 우리가 EPC 계약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이 돈을 주냐 안 주느냐, 수요처를 찾느냐 안 찾느냐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첫 걸음은 EPC 계약에 따라서 그 성능이 검증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못했다면 지체보상금을 내야 됩니다. 그게 단순 지체보상금뿐 아니라 지금까지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 다 지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함은 좀 그렇지 모 의원님께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 앞선 홍 시장님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 논리 하나만으로
대주단한테 명분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오전에 질의했던 의원님 말씀과 그리고 또 지금의 박성영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상반된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근거 없는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창원시는 상당한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대주단이 그런 근거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취하했겠죠. 의회에서 이런 근거 없는 전임 홍 시장님을 깎아내리기 위한 정치적 판단 주장으로 창원시는 이 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못 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산업진흥원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요. 수소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돌리면 바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되고 있냐고요?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생산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에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동을 하면은 그 물건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대행님 생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생산 그건 누가 보증을 해준 거?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 생산을 하질 않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안에 탱크 안에 그거는 과거에 있습니까? 생산한 걸 탱크에 보관해 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냐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바는 8,400만 원 연간 260억의 구매 합약에 따라서 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숨쉬는 이 순간에도 돈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생산을 해야 됩니다. 생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안에 그게 없으니까 수요를 뽑아내지는 못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 생산을 안 하고 있으면 원래 돈을 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돈을 우리가 줘야 되죠? 협약 당시에 그렇죠.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공급계약서입니다. 공급계약서 제7조 사항 읽어보겠습니다. 구매자는 자신의 실제 액화수소의 사용이나 수요 등을 이유로 제3조에서 정한 공급량의 구매, 인수, 수령 등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제3조에서 정한 액화수소의 공급량의 실제 인수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제3조에서 정한 액화수소의 공급량의 공급가격을 곱한 금액을 공급대금을 공급장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로, 불균형 계약서로 우리는 생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8,400억, 연간 260억의 부담을 떨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원래 서기 위해서는 감사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과거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급계약서를 허성무 전 시장이 전 시정에서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책임도 묻지 않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무슨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음 수요처 문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H사에서 버스 충전소용으로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그것이 얼마나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각사루인지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 수소는 110대가 있습니다. 한 1kg 정도 하루 1kg 정도 쓰고 있고요. 만약 1.5톤을 다 쓰려면 1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1.5톤을 쓰려면 약 350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수소버스 250대를 사야 되고요. 그러려면 추가 자금이 대당 6억인데 보조금 3억 받아서 750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액화수소와 기체수소에 대한 연비라든지 기타 기능적인 모빌리티용 연료로서 기능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체수소는 8,800원, 우리 현재 액화수소는 16,50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차액이 4,000원, 360대 하루 동안 쓰는 게 5,000kg이라 생각하면 1년에 약 150억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왜 그런 부분은 공무원분들께서 아무도 말씀 안 하시죠? 수소 액화 플랜트 사업을, 잘못된 사업을 덮기 위해서 결국 수소 보조금, 버스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 일시불 750억, 연간 150억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은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시죠? 이게 교각사루 아닙니까? 저희들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1년에 250억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다양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공식적인 이렇게 회의
의회 회기중은 아니더라도 저희들 상임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어느 정도 비용이 더 소요되는지 또는 우리가 하루에 얼마 정도 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아까 나오셨던 전략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왜냐하면 질의하는 사람이 질의했습니다. H사에서 이런 수요처가 있는데 논의해 보셨습니까? 예, 논의해 봤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할 건데 예, 저희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은 평범한 시민분들은 수요처가 있는데 왜 안 하지? 단지 정치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건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그렇게밖에 판단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국장님도 이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정말 시민들이 가감 없이 알 수 있는 정말 우리 뒤에서 백단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해주셔야지. 수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H사에서 충전소 만들겠다던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시민들은요, 그냥 있는데 안 하는 줄 알아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짚고 싶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이거를 1년 넘게 이렇게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계속 되돌이표예요.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 조심스러운 정보 공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민들께서 만약 일반을 다 들었다면 어차피 그 금액에 대한 상당금액 제가 말했던 일시불 750에 연간 150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쓸데없이 또 보존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게 맞아? 진정한 수요로 판단할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답변하실 때 아니면 아니다, 맞다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님. 예. 효성에서 수소 충전소를 하겠다고 9월 2일 날 허가 나간 건 맞는 거고요. 네.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야기 나온 거 1톤의 구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차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덕동에 허가서까지 나갔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1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해결 방식이 정말 교각사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못된 수소 에카 플랜트를 막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수소 버스를 에카 버스로 바꿔야 되고, 전 충전소를 말씀드립니다. 수소 충전소를 에카 수소 충전소를 바꿔야 되고, 그에 대한 비용 또한 중고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창원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상당한 금액, 수소 에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메꿔야 되는 그런 교각사루, 말 그대로 코를 잘라서 얼굴을 버린다. 수소 에카 플랜트 사업 때문에 창원시를 망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친환경인지 아닌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관련된 간담회를 하셨는데요. 거기서 오셨던 전문가분께서 상당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친환경 목적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이걸 에카 수소를 가공하면서 기체를 얼리는 과정에서 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추후는 우리가 탄소 배출권을 심지어 사야 됩니다. 이게 과연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전문가 말씀은 2030년 이후에는 이 우리 탄소 배출권 가격까지 합쳐서 16,000원 넘어 약 3만 원 이상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대행님? 제가 그때 당시에 토론에 참석을 안 해갖고요. 정확한 내용을 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요. 그 전문가가 한 말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업이라면요. 친환경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친환경을 위해서 환경에 대한 불리한 게 나오면 그건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요. 이 액화를 시키기 위해서 탄소가 더 배출되는데 이 사업을 친환경 사업이라고 추진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한 검토 없이 사업을 한 전 허성무 정권에 대해 정말 개탄스럽게 그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원 수소 관련 기여가 상당히 정책적으로 명분이 좋다고 매번 말씀하시는데요.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말씀 안 하시길래 EPC 계약 약 700억 정도 두산에 A사에 줬습니다. 거기에 프랑스에 350억 줬고, 그리고 EP를 프랑스 업체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억 부분에서 C 컨스트럭션을
건설에 두산에서 담당했고 나머지 약 70억 기타 부자재 연결 부분이라든 기타 공사 부분 정말 우리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약 70여 부분에 우리 창원시 기업이 한 곳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다 여수, 광양, 화학업체 중심이 되어 있다고 여수, 광양업체를 썼어요.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우리 창원시 수소 생태계에 기업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저는 누누이 이 자리에서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업진흥원장님께서 정책적인 목적이라고 창원시 산업 생태계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다음에 대행님께서 이렇게 간부 공무원님들 이렇게 주재하시고 할 때 좀 이런 부분 좀 잘 좀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따라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산업 생태계에 우리 창원시 수소업계의 이 사업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당연히 수소액화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잘 되었으면 우리 창원 지역이 좀 더 아마 수소에 대해서는 좀 더 아마 이름을 날렸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은 아마 진흥원장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판매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수소가 우리 창원시에 이름을 날릴 수가 있죠? 만약 1호 5톤 소비를 하면은 두산 범안이나 이런 기업들이 기술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 하려면 실증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요하면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다양한 물건을 판다고 해서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물건을 판다고 해서 이게 생태계가 발전되고 그럽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행께 제가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하고요. 근데 제가 아까 시정질의 들으면서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공무원 한 분 모르시는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자리에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뒤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면서 앞에서는 마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대행님께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예. 조금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창원 시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순간 그냥 넘어가면 8,400만 원 그냥 넘어가고 내년 되면 260억 그냥 써야 된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런 생각만 갖고 조금 바라봤으면 하는 정말 그런 마음에 좀 질의드렸습니다. 예. 또 이제 진짜 제 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게 우리가 3월 달부터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특정 감사를 네. 요청했고 한다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감사 내용안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야 될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빙해야 되는 정빙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감사관님이 또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우시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장기 재직 휴가 가시고 그런 것도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사관님이 새로 며칠 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그 작업을 조금 마무리 작업이 좀 꽤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충 언제 정도 발표가 예정이 될 것 같습니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부분은 아직 확인서도 아직 안 된 사람도 있고요. 또 관련돼서 정빙을 해야 그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또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 오신 감사관님이 새로 하고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충분히 결과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거기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다 뿔뿔 흩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대행님 오시고 나서 인사가 났습니다. 그럼 그런 감사의 중요 사안을 감안했을 때 감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그분들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 뿔뿔 흩어졌죠? 감사 핵심을 수행했던 감사관님은 기간 만료로 돌아가셨고요. 예.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장기 재직 휴가를 쓰면서 약 한 달 가까운 세월 시간 동안 비우셨고요. 예. 그 밑에서 실제 업무를 했던 담당 팀장님은 그 업무가 아니라 인사적인 발령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업무를 못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속성도 떨어지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감사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할 직접 아니지만 계획이신지? 그 사무실에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같이 했던 조사팀의 직원들도 있고 옆에 또 감사팀의 또 인력도 같이 거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하고 하면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릴 거라 생각 안 합니다. 많이 바뀌지 않았다 하면 몇 명 어느 정도 바뀌었다? 한 두 분 바뀌었다 이 말이네요. 감사관 빠지고 담당팀장 빠졌다 이 말이네요. 이제 실무 인력까지도 일부 바뀔 수는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뭐 감사관실 인력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 빨리 서둘러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거짓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저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해당 직원이 개인 사유로 인해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남아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만약 거짓말이 있다면 대행님, 저희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오해를 하신다는 겁니까? 추가 대출 연장할 때 100억 대행님도 연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걸 숨기고자 함이 아니냐는 세간의 여론도 상당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그렇다면 더 빨리 감사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추진해야 되실 분께서 이걸 갖다가 의원님 하고 그런 있다.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연루되고 했었지 있다.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 문서에 대해서 저는 공직생활 26년 하면서 그런 문서 처음 봤고요. 시장난이 있는데 어떻게 부시장이 정결이 됩니까? 그런 걸 문서가 정상적인 문서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예. 그걸 또 제가 뭐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제가 그리고 내가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맞습니다. 책임을 지고 다 책임져야죠. 대행님 말씀 저도 인정했습니다. 그죠? 이해했고 예. 저는 어느 한 번 대행님 그러면 한 예. 적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도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간의 의혹이 있으면은 담당하시는 그리고 수장께서는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느 정도 특정 감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 정도 안에는 마무리 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대행께서 말씀 뭐라 하셨냐면 감사는 계속되고 있고 언제 발표할 줄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예. 예단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략적인 그래도 그건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이런 걸 늦추고 세간에서 그런 싶고 오해를 생각도 만드는 없고요. 겁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빨리. 물론 저 감사관이 같은 새로 사람 왔으니까. 여기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그 도장에 대한 비밀을 알 수도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대행님께서 큰 실수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그 많은 시민들과 예. 많은 분들은 그에 대한 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해소하려면 감사를 빨리 발표하셔야죠.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왜 감사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께서 얼마 전 그 용인 경전철 관련해서 주민 소송 승소하신 사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에 대해서 그 사업을 시행했던 전임 시장에 대해서 잘못된 수요 파악과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약 200여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 소송자가 승리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주요되는 근거가 판결의 근거가 주민감사 청구라는 제도로 의한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경기도에 이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 결과에 감사 결과가 이 사업이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 창원시와 대행님께서 감사를 계속 잡고만 있다면 그 다음 과정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 시민에게 가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 8,400만 원, 1년 되는 260억, 우리 20년간 구매 합격했거든요. 5,200억입니다. 그럼 20년간 우리가 일을 해결 못하면 5,200억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각심이 생긴다면 최대한 감사를 빨리 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의논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최대한 빨리 열심히 해서 감사하도록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대행님
말씀하시는 조금 태도에 이 사업이 얼마나 대행님께는 심각하지 않는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언젠간 하겠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러는 말 한마디 주고받을 때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대행님께서는 큰 일을 많이 해보셔서 뭐 큰 돈을 많이 다뤄봐서 이 돈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손이 막 엄청 땀이 막 엄청 나거든요. 정말 이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정말로. 무엇보다 뭐 이거야 뭐 제 개인적인 문제고, 만약 소송이 이게 진행이 안 된다면 우리 주민감사 청구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뭐 도나 감사원에 또 같이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건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저희들이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상급기관에서 해주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초창기 때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 공익감사 해달라고 청구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런데 저걸 감사원에서 감사를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감사를 시청에서 감사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 우리 상급기관에서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우리가 창원시에서 그 감사 청구를 할 때 하이 창원의 실증 사업이 영리 사업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영리 법인이다 판단하고 감사를 할 대상이 아니다 판단한 거고요. 저희가 새로 쟁점적으로 감사 청구나 우리 감사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구매 합약 1.5톤 구매 합약 BC가 0.5에 불과하면서 발생되었는지, 사실 이것 때문에 다 모든 게 발생하거든요. 예. 이 구매 합약의 주체는 행위자는 저희 창원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산업진흥원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빨리 감사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안 되면 저희가 이제 또 주민감사 청구 제도를 이용해서 또 이것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창원시를 믿어가지고는 지금 분위기의 창원시로는 이 해결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이정 시정 질문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행님. 예. 저는 창원 시민만 바라보고 정말 창원 시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번 시정 질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처럼 정말 안타까운 시정 질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